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습관처럼 따뜻한 꿀물 한 잔을 드시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꿀은 몸에 좋다고만 알고 계십니다. 피곤할 때 먹으면 힘이 나고, 감기에 걸렸을 때 목이 편안해지고, 입맛이 없을 때도 달콤하게 기운을 살려준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특별한 의심 없이 아침마다 꿀을 물에 타서 마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한 습관이 여러분의 뼈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같은 꿀이라도 언제 마시느냐, 어떻게 마시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보약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뼈 속 칼슘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조용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세가 넘은 여성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매일 아침 뼈를 약하게 만드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부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손발이 차갑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관절이 뻐근하고, 밤이 되면 허리와 다리가 묵직하게 아파오는 것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뼈는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속이 비어갑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부터 마르고 약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칼슘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골밀도는 눈에 띄지 않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충격에도 손목이 부러지고 가볍게 미끄러졌는데 고관절이 손상되는 일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칼슘만 떠올립니다. 우유를 마시고 멸치를 먹고 칼슘 영양제를 챙겨 드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칼슘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칼슘이 제대로 뼈까지 도달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을 섭취해도 몸이 그것을 붙잡아 두지 못하면 결국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은 뼈로 영양분을 운반하는 길입니다. 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없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뼈는 영향을 받지 못하고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뼈 건강은 사실 혈관 건강과 절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꿀을 단순히 달콤한 당분으로만 생각하지만 천연 벌꿀은 단순한 설탕이 아닙니다. 꿀 속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량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뼈 건강에 중요한 붕소라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붕소는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뼈를 지키는 문지기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몸속에 붙잡아 두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꿀 속의 붕소는 그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며 뼈를 더 단단하게 유지하도록 힘을 보태줍니다. 또한 꿀 속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속에 쌓인 염증과 노폐물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뼈로 가는 영양 공급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마치 꽉 막혀있던 도로가 뚫리면서 필요한 물자가 빠르게 전달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하고 발바닥이 차갑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욱신거리고 밤이 되면 종아리가 당기듯 아픕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속 혈관과 뼈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관절이 더 불편하고 잠이 쉽게 들지 않는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뼈는 낮이 아니라 밤에 재생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뼈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그 재생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꿀은 여기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따뜻한 꿀물을 마시면 몸이 편안해지고 숙면을 돕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이 깊어지면 몸의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뼈 역시 더 안정적으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비싼 약이나 복잡한 시술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입니다. 아침에 무엇을 마시는지, 언제 쉬는지, 어떻게 잠드는지가 몇 년 뒤에 뼈 건강을 결정합니다. 작은 꿀 한 스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우리 몸을 바꾸는 시작점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같은 꿀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제대로 먹으면 몸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은 단순히 달콤한 맛 때문에 꿀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 뼈를 지키고 내 삶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의 10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꿀은 몸에 좋으니까 그냥 많이 먹으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대사 기능과 혈당 조절 능력은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꿀은 분명 자연에서 얻은 귀한 식품이지만 결국은 당분입니다. 이 당분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절한 시간과 방식으로 섭취하면 에너지가 되고 회복력이 되지만 잘못된 시간에 과하게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오히려 몸속 염증 반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바로 뼈 건강의 방향을 바꿉니다. 특히 아침 공복 상태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강한 당분이 들어오면 혈당은 빠르게 올라가고 인슐린이 급격하게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당분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은 단순히 혈당 문제로 끝나지 않고 뼈 건강과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혈당이 자주 급격하게 올라가면 혈관 내부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기 쉬워지고 이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혈관이 약해지면 뼈로 가는 영양 공급도 줄어들게 되고 결국 뼈는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꿀이라도 아침에 어떻게 섭취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꿀과 함께 먹는 음식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꿀물과 함께 빵, 시리얼, 혹은 다른 단 음식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조합은 당분을 한 번에 과하게 섭취하게 만들어 혈당 변동을 더 크게 만듭니다. 몸은 이런 급격한 변화에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결과 에너지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꿀을 너무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온도는 꿀 속의 일부 효소 성분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꿀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차가운 물은 소화 과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온도와 균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뼈 건강은 단순히 칼슘의 문제가 아니라 염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속의 만성적인 미세 염증이 지속되면 뼈를 만드는 세포보다 뼈를 파괴하는 세포가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뼈는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증이 있어야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통증이 느껴지기 훨씬 이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무릎이 가끔 뻐근한 정도, 허리가 쉽게 피로해지는 정도, 계단을 오를 때 조금 힘이 드는 정도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자주 차가워지는 증상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뼈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뼈는 점점 더 약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음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 패턴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꿀은 분명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수면, 움직임,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균형을 이뤄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 습관을 시작했다가 며칠 안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몸의 변화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뼈는 천천히 변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몇 주 그리고 몇 달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몸은 작은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기본 상태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결국 습관이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무엇을 마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건강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꿀물 한 잔도 그저 습관으로 끝날 수도 있고, 몸을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느냐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과연 꿀을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실수들이 오히려 뼈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잘못 알고 계십니다. 꿀이 좋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섭취 시간과 방법에 따라 효과는 물론이고 몸에 미치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시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복이지만 자극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밤새 몸은 회복과 정리를 끝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에 아주 소량의 꿀을 타서 천천히 마시면 몸은 부드럽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자극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 과하게 넣지 않는 것입니다. 꿀은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스푼 이하라는 기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식사 이후입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중요한데 이 시간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피로를 느끼는 구간입니다.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되면서 뇌와 몸 전체가 나른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꿀을 단독으로 섭취하기보다는 따뜻한 물에 아주 약하게 타서 마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른 자극이 아니라 지속적인 회복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밤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시간이 바로 잠들기 전 1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진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하게, 몸이 편안해지는 정도로만 섭취해야 합니다. 밤 시간의 핵심은 에너지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낮 동안 손상되고 사용된 몸의 조직들이 밤에 복구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된 수면입니다. 꿀은 이 과정에서 몸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꿀을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꿀은 약이 아니라 에너지 식품입니다. 과하면 오히려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고 몸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차가운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스크림이나 차가운 음료와 함께 먹으면 소화 과정이 불안정해지고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꿀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입니다. 꿀은 보조적인 역할이지 뼈 건강 전체를 책임지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수면, 운동, 영양 균형이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체질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꿀을 섭취했을 때 같은 효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이나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몸 상태를 무시한 건강 습관은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꿀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 식품입니다. 같은 한 스푼이라도 아침 공복의 한 스푼과 밤 늦은 시간의 한 스푼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변화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무엇을 마시는지, 식사 후 어떤 습관을 가지는지, 잠들기 전에 몸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작은 차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뼈 건강과 전신 상태를 바꾸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반복하는 습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몇 년 뒤의 건강을 결정하게 됩니다.